뉴욕 증시가 하루 전 폭락의 충격을 뒤로하고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제 미국발 경기 불안에 폭락세를 보였던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어제 급반등했지요. 시장을 공포가 지배하면 작은 악재 또는 작은 호재가 나올 때마다 지수가 널뛰기 합니다. 이를 두고 외국계 투자 펀드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묵직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폭락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 김 여사 때문이란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계기로 당장 폐지를 논의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폐지 반대가 당론이긴 한데 금투세 유예 불가론을 밝혀온 진성준 정책위 의장 블로그에 항의성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5년 동안 5억 원까지는 비과세하자는 수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금투세 폐지로 연 2조 못 되게 세수 구멍 나는 것은 괜찮고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돈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당이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의 포퓰리즘을 탓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이 강제동원 노역으로 물든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지요. 우리 정부는 그 조건으로 조선인의 강제노동을 설명하는 표현을 넣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거부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그렇게 찬바람 맞고도 최종적으로 찬성했다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협상 과정을 모두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동원돼 노역한 분들의 배상을 한국 대법원 판단에 반하게 한국 기업 보고 하라고 한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한국 국회, 그 새끼들에게만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왜 일본에다가는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동교동 사저를 일반인에게 매각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문희상, 권노갑, 백이선, 정동영, 추미애, 김민석 등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한 인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재단이 환매에 나서기로 했고 산 사람들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홍걸 전 의원은 김대중 재단 쪽은 처음엔 돈이 없다고 난색을 피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하하, 파신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해외 대북 공작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최고 지휘부인 정보사령관과 여단장이 진흙탕 고소전을 벌이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고소 과정에서 공작임무 지원 비밀사무소와 민간연구소의 위치와 성격, 기획공작 명칭까지 대거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데 이어서 고소전으로 또 기밀이 노출되고 있는 셈인데요. 한편 블랙요원 유출과 관련해 정보사 군무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 동포에게 기밀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간첩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아수라판의 콩가루판인데 아랫물이라고 다를까요? 미국 법원이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을 상대로 불법 독점 철퇴를 내렸습니다. 구글이 배타적인 검색 엔진 지위를 유지하려고 매년 거액을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들에게 써왔으며 이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됐다는 것이 미국 법원 판결의 골자입니다. 구글에게는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가혹한 판결이 나오면서 반독점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한 애플, 메타, 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른 기업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도 무력화하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 인간도
국민 무서워서 떨어야 할 텐데요.